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두보의 애왕손시를 공부합니다. 당시 300수에 수록되어 있는 장편 7원 고채시입니다. 756년 안록산이 장안을 점령하고 나서 수개월 후에 지은 작품입니다. 당현종은 황급히 연추문을 통해 촉당으로 몽진을 떠났고 장안에는 황제의 종실 친척들이 100여 명 남아 있었습니다. 오늘 작품은 남아있던 친척 가운데 길에서 소년 왕손을 만나서 대화하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그의 슬픈 운명과 처량한 신세, 그에 대한 동정과 정서 회복에 대한 희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김성탄은 두 시해에서 왕손을 빌려 당시의 사적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으니 시로 쓴 역사가 아니겠는가라고 평가하였습니다. 전체 28구가 크게 4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집니다. 우선 첫 단락 6구 도입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의 제목이 애왕손입니다. 왕손은 전란 중에 살아남은 황실 종친의 소년입니다. 장안성두 두 배고하고 야비 연추문 상호라. 장안성두 장안성 꼭대기에 두 배고 머리가 하얀 까마귀. 머리가 하얀 까마귀는 상스럽지 않은 징조입니다. 안록산의 반군을 비유하는 듯 합니다. 장안성 꼭대기에 머리가 하얀 까마귀가 앉아 있는데 첫 번째 그의 표현이 매우 감각적입니다. 야비 연추문상 밤이 되어 연추문 위로 날아와서 호는 울고 있다. 연추문은 대명궁의 서쪽에 있는 문인데 이 문을 통해서 현종이 몽진을 떠났습니다. 그 다음 우향인가 탁 배역하고 옥저달관 주피호라. 또 인가를 향해서 향은 날아가다. 탁은 쪼다. 대역은 대관의 저택입니다. 까마귀가 울다가 호자가 탁자로 시상이 이어집니다. 인가로 향해 날아가서 대관의 저택을 쪼아댄다. 쪼아댄다는 표현 참 멋집니다. 반군이 공격을 해 들어갔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대역은 달관으로 시상이 이어집니다. 옥저달관, 옥저는 집안에, 달관은 고관입니다. 주피호, 오랑캐를 피해서 달아난다. 탁자가 주자로 시상이 이어집니다. 이상 네 구는 현종이 몽진을 떠나고 고관 대작들도 살기 위해서 도망가는 장면입니다. 나머지 두 구를 보겠습니다. 금편, 단절, 구마사하고 고륙, 부득, 동치구라. 금편, 황제의 채찍, 단절은 부러지다. 구마는 황제가 단 말, 급히 몽진 가느라고 말을 채찍질했기 때문에 부러진 것입니다. 황제가 쥐고 있던 채찍은 부러지고 황제가 타던 말도 지쳐 죽어나가는데 고륙, 부득, 여기서 고륙이 도입 부분에 시상을 마무리하는 시가 됩니다. 바로 왕손과 고륙이 같은 의미입니다. 부득은 할 수 없다. 함께 치구, 말을 급히 달리다는 뜻인데 여기선 도망간다. 고륙들도 함께 급히 도망가지 못할 처지가 되었다. 황제 친척인 고륙이 장안에 남게 된 사실을 도입 부분에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고륙은 다음에 본론 1단락 왕손과 시상이 이어지게 됩니다. 다음 본론 1단락 보겠습니다. 본론 12구 남겨진 고륙 가운데 한 젊은 왕손의 비참한 운명을 묘사합니다. 묘사 방식이 작자와 이 왕손의 대화체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요하보결 청산호하고 가련 왕손 읍노우라. 요하보결, 요하는 허리 아래, 보결은 허리에 거는 폐역입니다. 청산은 아주 귀한 푸른 산호, 한 왕손이 보결과 푸른 산호를 차고 있는데 가련 왕손, 가련하게도 그 왕손이 음노우, 노우는 길모퉁이에 울고 있다. 작자가 길모퉁이에서 왕손을 만나게 됩니다. 차고 있는 폐물, 울고 있다. 왕손의 신분과 어린 나이를 의미합니다. 이제 왕손과의 대화가 이어지게 되는데 비참한 운명을 묘사합니다. 문지불긍 도성명하고 단도 곤고 거리노라. 문지, 왕손에게 물어도 기꺼이 뭐뭐 하려고 하지 않는다. 도성명, 성명을 말하려고 하지 않는다. 왕손에 물어도 한사코 성명을 말하려고 하지 않고 단도, 곤고, 단지 말한다. 곤고는 처지가 공공하다. 걸위노, 노예가 되기를 구걸한다. 단지 곤궁하다고 말하고 노예가 되기를 구걸한다네. 자신의 처지가 너무 공공하기 때문에 성명이나 귀족이라는 신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비참한 처지를 벗어나고 싶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경백일 찬형극하고 신상무유 완기부라. 이경은 이미 100일이 지났는데
찬, 현극, 찬은 숨어있다, 현극은 가시밭입니다. 이미 100일이 지나도록 가시밭에 숨어 지내느라고 반군을 피해서 살기 위해서 가시나무 속에 숨어 지낸 것 같습니다. 현극이 아랫구 기부하고 시상이 이어집니다. 몸에는 무유 남아있지 않다. 완기부, 온전한 피부가 몸에 남아있지 않다. 이 왕손의 비참한 처지가 계속 설명됩니다. 고제, 자손, 진, 용준하고 용종, 자여, 상인수라. 고제, 자손, 고제는 한고조 유방입니다. 사기 고조 분기를 보면 고조는 코가 높고 용의 얼굴을 하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제 자손은 당나라 황실을 의미합니다. 진은 모두, 용주는 코가 높다. 황제의 자손들은 모두 코가 높았고 고제 자손이 용종과 시상이 이어집니다. 용종, 용의 자손들, 자는 원래 상인수, 보통 사람들과 다른 법이다. 황제의 자손들은 본래 일반 사람들과는 다른 법이다. 왕손에게 고귀한 신부님을 확인시켜 줍니다. 그러니 희망을 버리지 말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시랑 제읍 용제야하고 왕선 선보 천금구라. 시랑 제읍, 시랑은 승량이와 일이, 여기서는 알록산의 반군입니다. 읍에 있다 경성에 남아있고 영은 현종입니다. 들에 있다 촉당으로 몽진간 것을 의미합니다. 반군은 경성에 있고 황제는 촉당에 있으니 왕선 선보, 왕손께서는 선보 잘 보존하다 천근구, 천근같이 귀한 몸을, 왕손께서는 천근같이 귀한 몸을 잘 보존하시기를 바란다. 지금 비참한 처지에 있지만 귀한 종실의 자손이니 몸을 잘 보존하라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불감장어 임교구하고 차위 왕손 입사수라. 불감장어, 긴 말을 할 수가 없다. 반군이 잡으러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긴 대화를 나눌 수가 없습니다. 임교구, 교구는 큰 길가입니다. 큰 길가에서 감히 긴 말을 할 수가 없으니 차위 왕손, 차는 잠시 위 왕손, 왕손을 위해서 입 서 있다. 사수, 사수는 잠깐 동안입니다. 잠시 왕손을 위해서 잠깐 동안 서 있는 것입니다. 한적한 곳으로 왕손을 데리고 와서 위로하고 대화를 나누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상 12구는 왕손과 만나서 대화를 통해서 왕손의 슬픈 처지와 불행, 그에 대한 관심과 동정을 표시하는 장면입니다. 다음 본론 두 번째 단락은 반군이 장을 점령하면서 벌어지는 역사적인 사건들을 시간별로 나열합니다. 가히 시사라고 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작야 동풍 취혈성하고 동네 탁타 만구더라. 작야 어젯밤에 동풍이 불어서 혈성은 피비린내입니다. 어젯밤에 동풍이 불어와서 피비린내를 풍기더니 반군이 도성을 점령해서 살육을 자행하는 것입니다. 동네 탁타, 동쪽에서 낙타들이 와서 만구도, 구도는 장안입니다. 장안을 가득히 덮고 있다. 구당서 기록을 보면 알록산이 낙토로 황실 창고의 보물을 범양으로 옮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득구는 알록산이 장안을 점령한 사건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삭방거나 호신수한데 석하용리에 금하우라. 삭방거나는 동관을 지키고 있던 20만 명의 삭방 군사들입니다. 삭방에서 온 젊은 군사들이 신수는 무예, 호신수는 무예가 뛰어나다. 국방을 지키던 젊은 군사들의 뛰어나던 무예 솜씨가 석하용예, 예전에는 하는 매우, 용예는 용감하고 날쌔다. 삭방에 있을 때는 매우 용감하고 날쌔는데 지금은 어쩜 그리 우는 우둔하다, 녹슬어 있다. 지금은 어쩜 그리 우둔할 수 있단 말인가. 동관을 지키던 가산 장군이 안락산에게 대피한 사건을 비유합니다. 시간적으로 당시의 사건을 묘사해 나가고 있습니다. 젊은 천자 이전이하고 성덕 북복 남선우라. 젊은은 얼핏 전에 듣다 천자께서 현종입니다. 이미 전위 황위를 넘겨주다. 756년 7월에 숙정이 영무에서 즉위한 사건을 가리킵니다. 천자께서 이미 황위를 넘겨주었다는 얘기를 얼핏 들었는데 성덕 북복입니다. 성덕은 황제의 성스러운 덕, 숙종을 가리킵니다. 황제의 성스러운 덕으로 인해서 북쪽으로 복종시켰다. 이 서복은 화친하다는 뜻입니다. 누구하고? 남선우입니다. 매우 용맹했던 위그르족입니다. 성스러운 덕으로 인해서 북쪽에 위그르와 화친을 맺게 되었다. 화문 이면 형 설치하고 물 출구 타인자라. 화문은 위그르에 있는 산 이름인데 여기서는 위그르를 가리킵니다. 이면은 얼굴을 베다. 당시 위그르 풍습에 친하거나 맹약을 할 때 얼굴을 베어서 피를 내어 맹약하는
풍습이 있습니다. 청, 설치, 설치는 치욕을 서려가기를 청해오다. 위그르가 얼굴을 베어 맹약을 하면서 치욕을 씻겠다고 청해왔으니 신물, 출구, 신물은 절대 몸에서는 안 된다. 출구는 입 밖에 맹약 소식을 누설하다. 타인은 적들이고 저는 탐지하다, 조사해서 잡아가다. 입 밖에 내어 적들에게 알려서 조사해서 잡아가지 못하게 해야 한다. 마지막 내구는 숙종이 제위에 오르고 위그르와 하친에서 반란군을 물리치게 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내구가 결미 부분과 시상이 이어지게 됩니다. 결미 부분입니다. 애제, 왕손, 신물소이니 오름가기 무시무라. 애제라 슬프구나 왕손이여. 신물소, 신물은 절대 뭐뭐 해서는 안 된다. 소는 소홀히 하다, 희망을 버리다. 슬프구나 왕손이여. 절대 희망을 버리지 마시게나. 오릉가기. 오릉은 한나라 황제의 능명인데 여기서는 당나라 황실을 가리킵니다. 가기는 상소로운 중흥 기운. 당황실의 상소로운 중흥 기운이 무시무 없을 때가 없다. 항상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 황실의 상소로운 기운은 언제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법이라네. 마지막 가기 무시무가 전체 시상을 마무리하는 시가 됩니다. 그에게 용기를 잃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시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두보의 마음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두보의 마음을 공유하는 시간입니다. 섬 6구 도입 부분에 해당합니다. 첫 구의 흰 머리에 까마귀를 등장시키는 장면은 너무나 감각적이고 멋진 표현입니다. 왕손이 불행하게 된 이유와 과정을 설명하는 부분이 도입 부분에 해당합니다. 하얀 머리 까마귀가 날아와서 울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고관의 집에 날아와서 대문을 쪼고 있습니다. 탁자는 다시 주자로 연결되면서 고관 대작들이 살기 위해서 도망가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도입 부분의 시상을 마무리하는 시어를 한번 찾아보기 바랍니다. 바로 고륙입니다. 고륙 중에 하나인 왕손의 슬픈 운명을 본론에서 얘기하겠다는 뜻이 됩니다. 본론 첫 번째 단락 고륙이 왕손으로 시상을 이어갔습니다. 왕손의 슬픈 운명과 불행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울고 있다는 읍자로서 본론 1단락의 시상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읍자가 불궁으로 이어지고 본고로 시상을 이어갔습니다. 생활이 궁궁해서 고귀한 신분이지만 노예가 되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윗노자는 다시 찬형극과 완기부로 시상이 이어집니다. 가시나무에 숨어 살았고 형편없는 몸의 상태가 됩니다. 두 번은 그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려고 합니다. 보통 사람과 다른 귀한 황실의 종손입니다. 귀한 몸을 잘 보존하라고 충고하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단락으로 가보겠습니다. 역사적인 사건을 시간대별로 묘사하면서 귀한 몸을 보존해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숙종이 즉위하면서 위구르와 맹약을 맺고 반격에 나섰기 때문에 용기를 잃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애제로서 결미단락임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미 부분에 전체 시상을 마무리하는 시어가 있습니다. 가기 무시무입니다. 중흥의 기운이 언제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으니 용기를 잃지 말라고 마지막 충고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상으로 두보의 마음 읽기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시를 다시 한번 감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장안성 꼭대기에 머리가 하얀 까마귀가 앉아 있는데 밤중에 연추문 위로 날아와 울고 있네. 까마귀는 또한 인가로 날아가 대관의 저택을 쪼아대는데 큰 집의 고관들은 반군을 피해 달아나네. 몽진길에 채찍은 부러지고 구마도 죽어나가는데 가까운 친척도 함께 도망가기를 기다리지 못하네. 한 왕손이 허리에 보결과 푸른 산호를 차고 있는데 가련하게도 길모퉁이에서 울고 있네. 왕손에게 물어도 한사코 성명을 말하지 않으려 하고 공궁하니 노비라도 시켜달라고 요청하네. 이미 100일이 지나도록 가시밭 아래 숨어 있느라 몸에 온전한 피부가 남아있지 않다네. 황제의 자손들은 모두 코가 높았고 황제의 종손들은 원래 일반 사람과 다른 법이지 반군은 경성에 있고 현종은 촉당에 있으니 왕손께서는 귀중한 몸을 잘 보존하시기를 바라네. 큰 길에서 감히 긴 말을 할 수 없어서 잠시 왕손을 위해 잠깐 동안 서 있네. 어젯밤에 동풍이 피비린내를 풍기더니 동쪽에서 온 낙타가 장안에 가득했다고 하네. 북방을 지키던 젊은 군사의 뛰어나던 무의 솜씨가 예전에는 용맹하더니 지금은 어쩜 그리 우둔할 수 있을까? 천자께서 이미 전위했다는 소식을 얼핏 들으니 황제의 성독으로 인해 북으로 위구르와 화친을 맺게 되었네.
위그르가 얼굴을 베어 맹약하며 소력을 청해왔으니 입 밖에 내어 적들이 탐지하여 잡아가지 못하게 하라. 슬프도다 왕손이여, 절대 희망을 버리지 마시게. 황실의 상스러운 기운은 언제든지 다시 일어난다네.